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스타일로 바뀐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그리웠어요. 진짜. 약간 네. 그레이 색깔과 저게 맨하탄에 네, 느낌입니다. 제가 뉴욕을 갔다 온 건지 영등포로 갔다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계속 타임스퀘어를 영등포 타임스퀘어라고 하네. 영등포 아니냐. 그 아재들이 할 수 있는 개그가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일정 진짜, 자체가. 예,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비싼 이게- 돈을 내고 밥 먹을 시간이 없네. 그렇죠. 라이브를 하니까 이 아침 방송을 하잖아요. 아침 방송은 저쪽에 저녁이니까 저녁에 하고 오후 방송이 또 라이브 물려야 되는데 저쪽 네. 새벽 뭐 4시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일단 두 개 라이브를 하고 네. 이제 따로 추가 취재들을 막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어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엄청 뉴욕에서 핫피플이었다면서요. 아. 가는 데마다 알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네. 그 정말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박형광 그리고 기자를.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와. 그 보시면 다들 그 얘기 하세요. 예. 아유 장윤선 기자랑 이상호 기자 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진짜 너무 네, 아쉽다. 진짜 아쉬웠어요. 예. 같이 왔으면 한국인들이 너무 좋았을 많아요, 텐데. 근데. 네. 뉴욕에 한국인들 많고 일단 한인타운만 가도 네. 굉장히 뭐 걸어가면서도 제 또래 남성도 알아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 또래 남성이 막 툭툭 엄마한테 엄마가 보는 방송에 나오는 그 사람이잖아. 엄마. 네, 그런 예. 얘기도 하시고 오. 그리고 거기도 이제 플러싱이라고 또 한인 분들 많이 사는 예, 지역. 예, 거기 예. 가면은 뭐 예. 운전하다가 멈춰 서가지고 막 와서 와. 인사하시고 야. 아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야. 미국이 영등포였네. 가까워요. 가깝네. 여기서 예. 아까 택시를 2,500원. 야, 그래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그렇지 그 순방 취재 같이 갔다 온다는 게 대통령의 동선을 모두 함께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선배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선배 빈자리가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갑시다. 네, 거기서 라이브를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아니, 저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상호 선배하고 저 후회 많이 했습니다. 네, 갈 거. 다음번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네, 다음번에는 삼총사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순방 취재 가려면 광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해야죠. 네,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에요. 옷. 폴로 맨투맨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이런 광고가 이렇게 들어와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진짜. 폴로 뭐 알자 아니죠? 예. 이런 거 아니고 폴로 아니고. 포로 이런 거 아니고 폴로 폴로. 맞습니다. 랄프 로렌. 네, 랄프 로렌. 예. 자, 미국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병행 수입한 정품 폴로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에 딱 필요한 간절기 필수템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클래식 포니 로고로 꾸안꾸의 정석이지요. 색상은 블랙, 네이비,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이고요.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있습니다. 사이즈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안에 사이즈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 되게 싸다. 핫딜가가 68,000원. 이거 와, 살만하죠? 엄청 산데요? 야, 이게 보통 이제 가을 환절기 때 네. 20, 30대들의 교복이거든요. 교복이다. 이거 애들 사다 줘야겠네. 네. 예. 핫딜가 68,000원으로 안 살 이유가 없고요. 사이즈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안에 사이즈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폴로 맨투맨 티셔츠가 최초로 6만 원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우리 윤선 선배가 검증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폴로가 저도 이제 폴로 많이 사는데 네.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중요하죠. 이게 헷갈려서 못 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정품이다. 정품이다. 네, 정품이다. 여러분 꼭 미국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병행 수입한 정품 폴로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사장님 맞죠? 네. 아니면 큰일 납니다. 포로 아닙니다. 포로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갑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거 저 박형광 기자 이거 기다렸습니다. 네. 써가지고 박형광 맞춤형 안 광고입니다.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이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뉴욕에 이거를, 1호기 안에서 뿌렸어야 되는데 뉴욕 스타일. 뉴욕 스타일로. 네. 자, 자극받은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소개하겠습니다.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이 많아서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1호기에는 네. 이걸 타면은 마셔보러 한단 말이에요. 액체를 가지고 가면. 그래서 못 네. 가져가고. 아. 제가 뭐 그러니까 진짜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났어요. 이미 오. 보시면 오, 진짜로 그러네. 그죠? 진짜 여드름 났네. 글루타셀 가져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 글루타셀 이용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출장에는 글루타셀이다. 아, 예, 최고입니다. 예, 꼭 여러분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을 아쉬웠어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원래 가거나 오거나 할 때 한 번은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면 한 번은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갈 때는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올 때는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번호가 4번, 21번 되게 좀 앞자리여서 딱 있잖아요. 질문하면 꽃기운이 좋은데 있네. 예. 아쉬웠어요. 안 하셔가지고 많이 아쉬웠다. 예. 자, 이정주와 박형광은 안 볼 수가 없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네. 현장 라이브 한번 네, 할까? 진짜. 우리가 타임스퀘어는 못 가도 영등포 타임스퀘어 뉴욕 못 갔으니까 타임스퀘어 영등포 그럽시다. 갑니다. 영등포 네. 버전으로 한번 네, 만들어 항공권 보도록. 250만 원에 2,500원이면 택시 타고 제가 쏠게요. 네. 야, 이정주가 쏴가지고 택시 타고 한번 가봅시다. 네, 영등포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1호기에서 기내간담회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자들은 기쁘거든요. 왜냐면 기자들이 1호기에서 기내간담회 있다라고 하면 언제 대통령이 올지도 모르고 맞아요. 계속 옷 차려입고 있어야 되고 스탠바이 하고. 네. 카메라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내간담회 없다라고 딱 처음에 공지를 하니까 네.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롭다. 네. 저는 물론 아쉬웠는데 그래도 저도 홀가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야, 그러면은 16시간 동안 그냥 취침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 꾸벅꾸벅 졸면서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또 들어오면은 저녁 8시 넘었었거든요. 9시 이때쯤 있으니까 네네. 시차 적응한다고 안 자는 사람도 있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호기에 앉아서 뭐 앞쪽으로 이동도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국 열차의 꼬리칸 같은 느낌이라 불가능하죠. 꼬리칸으로 타서 꼬리칸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꼬리칸으로 탄 적이 없으시죠? 네, 참 저도 그렇게 처음이에요. 오. 꼬리칸이 문이 열려요? 꼬리칸에 문이 열려요. 신기하네. 그래서 꼬리칸으로 네. 타서 꼬리칸으로 내립니다. 아니 그 비싼 앞쪽은 비행기 못 값을 가요. 내고 꼬리칸에 그러니까 네, 이거 항해해야 되겠네. 근데 비행기 값은 저희가 얼마 350이었나? 450이었나 그죠? 예. 근데 값을 해요. 왜냐면 일단 직항이고 네. 그리고 그 비즈니스석에 준해서 음식이랑 서비스를 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음식이 좋다. 음식도 좋고 네. 서비스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도 뭐 타자마자 뭘 주시고, 타자마자. 그리고 뭐 계속 술도 계속 주시고. 뭘 계속 먹이네. 계속 먹여요. 계속. 뭐 물어보지 마라고. 뭐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계속 계속. 계속. 물어보지 기자들 마. 질문하지 마. 계속 먹어. 뭐 그래 궁금해. 진짜 계속 주세요. 물어봐. 계속.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1호기의 풍광을 사실은 전해주는 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박형광 기자를 통해서 1호기 내부가 어떤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취재 편의점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1호기 내부는 촬영이 가능합니까? 그 1호기 내부를 네. 눈치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눈치껏. 그 출발할 때는 네. 성남공항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 지역이라 조금 눈치가 보여요. 네, 찍지 네.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 JFK 내리면 거기는 민간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취재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아이고. 다음에는 저희도 취재 편의점도 1호기 취재를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대통령실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통제하겠는데요? 야, 이씨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이상호 선배랑 당하겠다. 유서 선배가 갔으면 그 힘을 얻어서 저희가 밀어붙일 수 있는데 혼자 내부를 하기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크니까.
자, 이것 좀 또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저 이정주 기자 기다렸습니다. 네. 네, 어허. 자생 한방병원 전문 기자 이정주. 네. 네, 드디어 나왔어요. 네. 이거 그게 굉장히 정수 선배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 예,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터질 게 터졌다. 제가 이거 취재편이죠. 성지 방송으로 한 5개월 전에 제가 계엄 때 맞아요. 전부터 맞아요. 예, 네.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네. 너는 뭐 아무 기자도 안 받아주는 기사를 왜 혼자 얘기하냐. 맞아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딱 기다려. 예, 예. 이현모 제가 이제 담당 이현모 주진우 담당 일진이 전문 저 기자. 아닙니까? 예. 예. 다른 기사를 놓쳐도 저는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아 물론 이제 기사는 그 특검이 이제 JTBC에 준 것 같아요. 저한테 안 주고.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법조 담당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특검에서 들어와. 한겨레랑 JTBC에서 예,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특검에서 냈고. MBC도 쓴 것 같던데. 아 MBC도 예, 나왔죠. 예. 그렇죠, 단독으로. 근데 특검 조사는 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이게 한 4개월 됐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오. 지금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 이현모 씨의 지금 부인, 네. 예, 저 신지연 씨. 예, 신지연. 네. 이 소환했다는 거는 그렇죠. 사실 저 타겟은 이현모 비서관이에요. 음. 저 이미 조사 다 해놨어요. 이미. 예, 이미 다 어느 정도 혐의랑 증거를 잡아놓고 네. 마지막에 저 신지연 씨 부른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은 비자금도 의심을 했는데 네. 액수가 이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이게 계열사끼리 주고받는. 야, 그러니까 그 뭐 일단은 빚을 내주고 네. 안 갚고 그냥 그 해소를 해버리고 그쵸. 해서 파산시키면 돼요. 그렇죠. 파산해서 35억, 90억 해가지고 모두 네. 125억의 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건데 네. 이 돈이 어디로 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볼 게 되게 많아요. 자생한방병원은 그 무슨 한약재 그렇죠, 천수군. 그렇죠. 천수군 그것도 네.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제가 요거는 이제 국감에서 음. 그 작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지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천수군이 그 간단히 말하면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허리 이제 만성 뭐 척추 뭐 이런 거에 네. 뭐 효과가 있다 해서 어. 그 나오는 이제 약재의 조합이에요. 천수군이라는 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름을 붙인 어떤 거죠. 뿌리가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자생만 있는 거야. 자생한방병원에서만 자생- 파는 약재다. 그렇죠. 예. 다른 그래서 이게 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원 포인트로. 네. 제가 요걸 꾸준히 지적했던 이유가 하나가 네. 제가 민주당 이제 복지위원들한테 가서 예. 이 자료를 받아달라 했거든요. 제가 받을 수 없으니까 네. 네, 좀 받아달라. 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저걸 했었는데 이 의심이 이제 처음에 엄밀히 말하면 초장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그 공단에서 주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양방 위주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FDA 뭐 미국이나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양방은 기준이 있어요. 예. 뭐 이번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당뇨병 치료야, 뭐 위고비 뭐 네. 이런 거 보험이 되고 안 되고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률적으로 통과가 돼야 그걸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동아시아 몇몇 나라만 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양방 쪽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야 검증 안 되지 않았냐, 전 세계가 안 쓰는 걸 왜 해주냐. 예. 그래서 한방이 이걸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뚫어냈어요. 액수는 뭐 3억 5억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했는데 네. 제가 본 의혹의 정황은 초장이 잡힌 거거든요. 이게 3억 5억 이제 찔끔찔끔 좀 받다가 네. 그게 통하면 액수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청구 건은 작년에 이제 4월 8월 4월부터 8월까지 네. 자생 계열에서 이게 천수군이 하르파고 피툼근이라고 네. 정확한 명칭은 하르파고 예. 피툼근. 예, 피툼근. 네. 요건데 요게 7,355건 청구는. 네. 그러니까 전체 건수로는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자생의 이 약제비가 지급된 게 3억 7천만 원 정도. 네. 네. 이게 99.7%인데 0.3%는 몇 개 넣은 거예요. 다른 아니었네. 몇 개 넣고 나머지 다 자생이 있거든요. 네. 3억 원이면 사람들 생각에는 얼마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네. 만약에 통과를 했으면 2단계를 통과하잖아요. 내년 4월까지 2단계 통과하면 이게 확대 적용됩니다. 확대죠. 네. 전체가 다 되는 그렇죠. 시범이니까 3억 7천만 원 지금 한 거지. 예. 이게 나중에 이걸 통과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액수는 여기서 10배에서 20배 올라요. 확대하면. 예. 예, 모든 게 이제 시범이 아니라 예.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확대 적용하면 바로 적용 가능.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생 한방병원에만 있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문제 지적에 따르면 99.7%가 네. 예, 자생 한방병원 출신들이
그 만든 무슨 협회, 네. 그 협회에서 인증한 약제,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득은 오로지 자생 한방병원만 보는 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권의 특혜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국감 때 조규용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면이 있어 보이네요라고 실제로 인정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때 조 장관이 이제 검토해보겠다 하다가 이제 계엄 터져서 날라갔죠. 네, 뭘 검토합니까? 네. 당시 그 검토한 검토하려고 동안에 봤더니 계엄이야. 네, 자기는 이걸 검토해보겠다는데 윤석열은 계엄을 검토하고 있던 거죠. 10월달에. 그러니까 네, 그러네. 조기용 장관이 그럼 저희가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걸 보고 계엄을 검토해야겠네.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근데 이 문제 진짜 심각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 125억 원을 어디다 썼을까요? 그러니까 기자 지금 촉으로. 사실은 그 특검에서는 이것이 비자금 조성을 했다라는 그렇죠. 의혹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잖아요. 대선 예. 기간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을 때부터 대선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어디다 쓰였을까? 그러니까 액수도 네. 이 처음에는 이제 띄우는 게 2020년에 그 총선 이후에 20억 정도, 그러니까 30억 정도를 띄워요. 네. 띄우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2021년 이제 여기 이때는 이제 초창기에는 다른 자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여러 용도로. 근데 네. 2021년 9월이거든요. 이 윤석열이 이제 입당하고 바로 한 달 후에 이제 네. 이때부터 시동을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예. 25억, 15억, 20억으로 올라오는데 취임 직후에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15억이 바로 또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3월 9일인데 3월 10일 날 15억을 그 자회사끼리 놀아먹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20억이죠.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15억 정도는 이제 정황상 봤을 때 취임 선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필요하죠. 목걸이로 갔나요? 네, 바로 필요하고. 그리고 8월이면 이게 나토 정상회담에 그렇죠. 딱 그 이후에 예. 추가 결제가 필요한 그 상황이 타야 되니까. 딱딱 떨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비자금 조성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걸렸으니까. 네, 신지영 걸렸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나토 갔다 오자마자 바로 걸렸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생 한방병원의 건물을 인수위, 사무실로 네. 인수위 맞아요. 사무실로 인사검증. 썼고 여기에 인사검증팀이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 주진우 의원 있었죠.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이 왔다 갔다 했다는 네. 거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정상적인 그 계약이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추진한 거였다라고 자생 한방병원 측은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지 뇌물인지 아닌지는 특검이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봐야죠. 그리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인수위 때 통이동이랑 삼청동이랑 썼거든요 건물을. 그리고 만약에 정말 외부에 어떤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보통 그 근접한 곳에 그렇죠. 사무실을 얻어야죠. 그게 말이 맞죠. 어떻게 논현동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사무실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누구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구나. 너무나 합리적으로. 누군가 그런 스타일에서 아깝지. 그렇지. 거기서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없는 사람이 간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커피 한 잔 내려놔. 이러면 우리 아까 네. 말한 우리가 네. 여기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면 가듯이? 2,500원으로 딱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네. 여기예요. 그렇구나. 네. 뉴욕 가셨네. 네. 집에서 뉴욕 가셨네. 뉴욕 갔다 온 거네. 네. 예. 이게 그러지 않고서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원모 전 비서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김대남. 김대남 행정관입니다. 그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에서 사실상 원래 이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대남 행정관이. 맞죠. 네. 그런데 김대남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원모를 꽂게 된 이런 상황인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는 녹취 파일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김대남 그 행정관이 네. 그 용인갑에 나온다라고 유력하다라고 알고 김대남 행정관 관련해서 기사를 썼었어요. 그 당시에도. 오. 예, 그 대통령실의 그 시계를 지역구에 뿌린다. 이 사전 선거 운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이명수 선배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너 왜 아냐? 진짜. 왜 이런 거 쓰냐? 아. 그 정도로 사실 저도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이원모가 갑자기 그 자리를 꿰찼던 거죠. 예, 저도 좀 예.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어떻게 된 건지. 예. 근데 지금 와 보면 퍼즐이 좀 맞춰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사 공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면 그 자생한방병원을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에서도 100억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다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의혹마저 드는 거죠. 물론 이제 특검팀에서 수사를 통해서 퍼즐을 잘 맞춰 나가겠지만 그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나라는 의심이 좀 그럴 들어요.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이 수사의 끝단은 저도 네. 의심을 했지만 신준식 이사장이에요. 자생한방병원.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는다. 어. 여러 사람에게 분산 투자. 네, 로비를 네. 많이 해놔요. 네. 그래서 일설에 들리기는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게 터지면 크게 터질 거다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만약에 불법 로비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이현모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뭐 여야 민주당 뭐 다른 당들 다 있다면 이런 거는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지. 다 네. 한번 다 같이.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빌미로 슬쩍 물밑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역관계가 있어요. 역으로 정보를 쓱 흘려가지고 민주당 너네도 파면 다칠 건데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네.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다들 분산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로비는 한쪽에만 하지 않는다. 통일교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들이 엮여 있을 수는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특검 팀에서는 저는 나오는 대로 다 밝혀야 된다. 뭐 봐주고 할 거 없이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럼 그것도 다 당연히 밝혀서 해야죠. 예. 예, 엄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형광 기자 또 뉴욕 갔다 온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또 특종을 했어요. 기사 또 썼어요. 예, 기사를 썼어요. 조태용. 예,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잠을 못 자요 지금 요즘에. 아이고. 야, 일하느라고 진짜 잠잘 시간이 없네. 김총수님 보고 계십니까? 네,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네, 라이브를 그렇게 물리면 어떡합니까? 영등포 타임스퀘어 물려주세요. 그러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뭐 항의하러 가야 되겠네. 네. 예, 사장님한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저는 국가안보실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사실 대통령실 출입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 그죠. 어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더라고요. 3실장이랑 꼽히는 실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전 실장이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사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이 시켰다. 런종섭 사태는 윤석열 시켰다. 윤석열 작품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됐을 때 사실 그 최혜병 사망 사건 그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를 도주시킨 거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실토했습니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이제부터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계속 부인했던 부분인데 나오는 거고 그리고 2023년 9월에 처음 오늘 뗐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 그때 당시가 어떨 때냐면 그 9월 5일날 2023년 9월 5일날 민주당이 그 이종섭 전 장관을 고발을 해요 공수처에.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12일날 9월 12일날 사의 표명하고 10월 7일날 이제 이종섭 장관이 장관직을에서 내려놓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이제 윤석열 씨가 조태용 전 실장한테 이거 이종섭이 어디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 실장이 호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본인이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네. 그 자기가 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를 찍은 건 이종섭이다. 조태용인 거죠. 조태용이다. 네. 왜냐하면 조태용 전 실장이 호주 대사를 했거든요. 예. 2013년도인가에. 네. 외교관이 있을 그래서 때. 본인이 호주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호주를 던지긴 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오케이 거기서 운을 띄고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2023년 11월 19일 날 정확하게 자 이제 그럼 호주 보내자. 라고 윤석열이 말을 해서 네. 조태용 실장이 바로 밑에 외교부에다 전달했다. 그래서 12월 언제죠? 12월 8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정식적으로 그 대사 임명에 착수했다. 굉장히 검증에. 오랫동안 그러면 작업을 한 거네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4년에 내보낸 거네요. 그럼.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이 갑자기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네.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었을 거다. 이미 보장받은 자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왜냐면 2024년 9월이니까 그때 이종섭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때부터 윤석열은 이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니까 이 네.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리를 줄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그러고 이제 2024년 3월에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24년 범인 3월에. 도피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그렇죠. 사람들은 본인은 이제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나는 뭐 전화한 게 없다, 딱히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윤석열도 자기가 전화한 거 본인이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비아폰으로 아니고 제 폰으로 전화했잖아요, 직접.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종섭한테 그때 최상병 사태 이후에 임성근 도대체 누가 구명하는 거냐?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거냐? 경로 외압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찔리니까 검찰 이제 특수부에 이제 잔대가리가 굴러가는 거야. 이럴 때는 얘를 어디로 빼야지? 이렇게 해서 타진을 한 건데 그렇죠. 예, 네. 조태용 실장도 과거에는 이런 말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운영이 나왔을 때나 뭐 국방이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플리바게닝 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자기 플리바게닝이 생겼죠. 이번에 네.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렇죠. 네. 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지금 해병 특검의 피의자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종섭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다시 소환해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4일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도 이제 김주현 수석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심우정 총장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 검찰총장이 지금 여기저기 특검에 조사받으러 다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는 이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종섭 도피와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이 어떤 사실관계가 나올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겁니다. 어찌 보자면 한 해병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병사. 예, 네, 병사의 죽음을 네. 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박정훈 대령을 구속까지 시키면서 찍어 누르고 네. 그리고 반대로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비호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실을 바꿔먹으려고 했던 그 행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정말 드릴 수 별거 있습니다. 아닌 일인데 사실 절차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는 일인데 그게 사적 어떤 네. 관계에 있어서 네. 그것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그리고 나는 거죠. 사실. 지휘관이 그러니까 비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지휘관을 이런 걸로 다 처벌하면 어떻게 지휘관 하냐.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그 지휘관으로서의 의무. 뭐 학교에 사고 나면 교장은 왜 처벌합니까? 화장실에서 예를 들면 문턱이 있어서 아이들이 넘어졌어요. 앞니가 깨졌네. 그럼 그 주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 교장이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거든요. 도의적으로는. 네. 근데 교장은 내가 발판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왜 처벌하냐?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량이 높지가 않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 본인이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해병대가 그때 폭우가 와서 물이 3m, 5m씩 넘쳐고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3분 만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폭우 속에서 예. 조끼 하나 없이 해병대원들이 들어가서 사망을 했잖아요. 장병이. 예. 그럼 이걸 그냥 수사를 하고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에 과도하게 적극 개입했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네. 한 겁니다. 이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치사 혐의에 그렇죠. 8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그렇죠. 대로 최소한 구명조끼는 입혀서 그 내성천 물살 빠른데 네. 사병들을 투입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장갑차도 3분 만에 나오는 판에 사람을 그것도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인명사고가 났으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끝까지 내 책임 아니다, 내 탓 아니다, 지휘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뭐 황당무계한 그러니까 표현을 사람이 좀 아닌 것 써요. 같아요, 네. 진짜. 네. 하위 지휘관들에게 다 떠밀고 그렇죠.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 밑에 네. 이 뭐 중령이나 뭐 대위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비겁한 모습 보였죠. 그렇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만 법적으로는 못 진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 이게 윤석열의 행태가 이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진짜 어디 스릴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뺑소니 사고를 냈어요. 근데 목격자가 있었네. 그럼 이 사고를 어떻게 덮으려니까 목격자까지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군 수사관에서 그렇죠. 이걸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이첩을 네. 시켰어. 네. 야 그럼 박정훈 죽여. 그렇죠. 그래서 네. 박정훈 구속시키려고 네. 했던 그 거죠. 박정훈을 또 누가 도와? 네. 쟤도 뒤를 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를 파서 사건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네. 된 겁니다. 네. 최혜병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고 결국에는 다 구속될 거예요. 이 관계인들은 구속을 명쾌 어렵다. 결국엔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일로 사령관을 그만두게 하면 누가 사령관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뭐 일면 맞는 얘기이긴 하죠.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군의 어떤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은 동의하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 상황이면 윤석열이란 사람은 원칙적인 어떤 군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 네. 사적 관계의 어떤 옹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법원 감사위의 결정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어서 요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 감사위가 밝힌 것은 지규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롬사롱 사건 징계 사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상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휴정기에 후배 변호사 2명과 1차 식당에서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2차 술집에 들렀고 지규현 판사는 술 2잔가량을 마신 뒤 이 후배 변호사인가요? 그는 술 2잔가량을 마신 뒤 먼저 자리에서 떠났고 여성 종업원 동석자는 없었다라는 진술이 확인이 됐다. 1차 비용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를 했고 2차 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가 됐으며 지 부장판사와 동석했던 변호사들 사이에는 당시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재판에서도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법원감사위원회는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직무 관련성이나 향응 제공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런 나은 게 술집에 간 건 맞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차도 그 사진만 찍고 나왔다는 게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2잔 마시고 2잔은 마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변호사를 말하는 건지 지규현 판사를 말하는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대법원의 이런 감사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 뭐 공수처에 네.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공수처로 좀 미룬 것 같아요. 당장은.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엄밀히 말하면 그 압색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입장을 들은 것 같아요. 이 지금 모든 사안들이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얘기를 한 거를 그냥 전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관계 여부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을 한번 해봐야죠. 네. 따로 진술의 바탕으로 그렇죠. 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CCTV를 확인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진술에 의존해서 그 진술만을 가지고 하고 현장 조사라든가 현장 검증이라든가 말씀해 주신 대로 CCTV나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수사의 단계로 들어가야 가능한 것인데 수사로 밝히지 않고 발언만 가지고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해서 이런 보고서를 쓴 거라면 충실한 보고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2차의 술집이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되게 유명한 어떤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근데 거기지만 여성 접객원이 안 나왔던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항응을 받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을 낸 거다. 그러니까 법원 차원에서의 어떤 제19 감싸기 차원에서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자리에 실무 수습하던 사법연수원생 그다음에 공익법무관 뭐 법조계 후배 2명 변호사가 있었던 거고
서초구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저녁과 음주를 했고 식사 비용은 15만 5천 원으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돈을 냈다는 것이고요. 재판 준비 이후로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배 변호사가 이끌어서 2차 술집으로 갔다는 것이고 실제로 술집에 들어갔더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룸사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해서 해당 진술에 관계인들이 모두 일치했다라는 게 감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그 사이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 동안 2잔 마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아, 네, 아무튼. 네, 여하튼 네. 지규현 판사의 2잔 마시는 주장입니다. 건 뭐예요? 1시간에 한 잔 마셨네요. 예. 한 뭐 잔씩. 잔수가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후에 다른 참석자 2명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이 비용은 둘 중 한 변호사가 술값을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몇 가지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지규현 판사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했는데 2잔은 마신 거예요. 술은 마신 거고 한두 시간 정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민주당의 그 노종면 의원 등이 제기했던 이슈는 이 동석한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라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감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현재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이 사건도 특검으로 넘겼는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인지 이거는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도 좀 서둘러서 관련된 수사 내용을 빠르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 자체로 민주당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정치적 공방을 하게 될까요? 이정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방을 100% 하게 돼 있죠. 석연치 않긴 해요. 예, 일단은 접대 의혹에 대해서 결론을 보류했다,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공을 다시 공수처로 없었다가 넘긴 아니라 거예요. 모르겠다잖아요. 모르겠다. 그렇죠. 예, 공수처로 넘긴 겁니다. 접대 의혹인데 판단 보류가 아니 여기 이제 말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접대를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뭐 1차 내가 내고 2차 내가 내면 n분의 1로 뭐 나눴을 때 네. 조삼모사로 예. 뭐 앞에 n빵 하나 뒤에 n빵 하나 결국 합치면 예. 뭐 내 돈 내산이다 예, 이 예.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접대고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이걸 보류합니까 그냥? 네.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그렇지. 아니라고 하면 다음 스텝이 나오니까. 근데 그리고 정 선배가 뭔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니다라고. 지금 그 지규현 판사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 여성 종업원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최근에 이제 저 출연했던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요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주요 관계자가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로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또 다른 진술이 나올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변호사들이잖아요. 변호사들은 늘 법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법원 조사에서는 실제로 갑을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완전 가불이죠. 가불이죠. 완전 가불. 완전 갑을 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렇게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에 관련자로 되어 있으면 초반에 제보했을 때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그리고 그럼요. 네.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2차 술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사실. 왜냐면은 거기가 다 그 법조인들 상대로 하고 고위층을 상대로 네. 어떤 장사를 하는 곳일 텐데 그곳에서의 진술도 받지 않았을까? 거기서 그럼 진술을 있는 그대로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빨리 공수처에서 조금 이거를 수사를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네. 좋겠다. 근데 다 떠나서 저는 법원이 이거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게 이것을 토스한 것 자체가 우리가 제 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고요. 법원 이외의 조직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규현 판사 여성 동석자 없었고 술은 뭐 한두 잔 마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큰 중대범죄나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하지 않겠다. 고로 윤석열 내란 재판 지규현이 계속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좀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재판 준비하느라고 한두 시간 있다가 아쉽지만 떠났다. 예. 근데 지금 뭐 내란 재판 하시면서도 휴가도 가시고 열심히 네, 할 거 다 하고 할 계시죠. 거 다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하셨나?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재판이 내란 재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규현 판사가 뭐 식품 부정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시다발로 하고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지규현 판사는 이런 거고 오늘 나온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납득 타당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럴 수 있겠네라기보다는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감사위원회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전을 넘지 않은 시각에 민주당의 또 다른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사안은 계속적으로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도 지규현 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 문제도 그렇고 사실 계엄 내란 전국에서 네, 본질은 구속 취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는 예, 약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뭐냐면 좀 억울하다.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변잡기로 뭐 이런 걸로 터냐 언론이나 뭐 민주당이 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질과 상관없는 걸로 왜 공격하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시작의 문제가 사실 저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사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엉킨 문제지. 네, 사실 저희도 이거를 본질로 다루진 않거든요. 본질은 3월 8일 날 71년 만에 구속 취소해서 발행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한 민주당의 이제 의혹 제기한 의원들과 이제 또 사진을 공개한 사람들이 또 추가적인 뭐 공방이 있겠죠. 예, 공방이 나오고 예. 언론사들도 이제 준비했던 기자들이 이걸 쭉 쫓아가고 기사가 향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공방전 하면서 진실 게임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그건 그것대로 가지만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본질은 구속 취소가 변하진 않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했을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의혹이 거기서 나온 거죠. 꼬리를 묻는 거죠. 네. 그리고 본질은 이번 그 사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명징하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구속 취소, 두 번째는 파기환송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규현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계속되는 거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특히 뭐 윤상현 의원 주장대로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은 뉴미디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가. 예, 시대가 네. 바뀌었어요. 예, 옛날처럼 신문이 안 쓰면 아무도 세상 깜깜이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언젠가는 밝혀야 될 사실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기환송도 사실은 왜 파기환송이란 결정을 내렸느냐는 네. 사실은 뭐 대법원장 뭐 아래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파기환송까지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했느냐가 사실은 문제의 쟁점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어쨌든 지금 터진 그 지규현 판사 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참 야 이렇게 조사해놓고 이거를 또 국민들한테 이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직접 우리 또 역시. 이정주 기자 다녀왔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네. 주말에도 쉬지 않는 이정주 기자. 네. 주칠일. 예, 우리 박 기자님 타임스퀘어 있을 때 저는 시청에 있어 우리 시청에 한국에 한국에 예, 다른 타임에 시청 힘들어. 힘들어. 예. 이번에도 성적이 뽑고 왔어요? 그 정도 엄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예. 그래. 요새는 어때요? 꺾였어요. 어때요 분위기가? 예.
아니 서울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가기도 했고 이제 참여한 사람들한테 전화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서는 폭망했어요. 폭망? 예, 사람들이 안 안 왔거든요. 왔구나. 예. 안 왔어요? 15만 명 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5만 명 왔다고. 네, 말도 일단은 그러니까 네.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려면 네. 그 다른 거 말고 그 대구에서 7만 명이라 했잖아요. 네. 대구에서 7만 명이면 서울은 2배 아닙니까? 그 인원만 계산해봐도 그러니까 기준점이 대구잖아요. 그럼 15만 명이면 네. 이미 거기가 이제 시청역 그 대한문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네. 네, 시작을 해서 여기 남대문까지 좀 찰까 말까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집회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그쵸. 예, 좀 많을 때는 광화문까지 쫙 올라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맞아요. 쫙 아래 올라가죠. 남대문까지 가득 차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 그게 한 3만 될까 말까예요. 예, 3만에 4만이. 근데 이번에는 대한문 앞엔 텅텅 비어 있었고 어. 남대문까지도 꼬리가 갈까 말까? 그래서 네. 차량 통제도 그 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5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YTN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그 주말에 보면 YTN 보고 있으면 나라 곧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심각하던데. 네. 예. 그 되게 많이 나온 것처럼 카메라 앵글에는 잡히던데. 그 이제 드론 띄우고 좁게 잡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현장 가보면 매번 그러니까 저기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저 장소에서 집회를 많이 많이 하잖아요. 하죠. 서울에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감이 있죠. 매년 한 6년 7년 전부터 다니기 때문에 네. 그때 추산 계산해 보면 15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까지 좀 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국민들 또는 중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정치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게 국민의힘이.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근데 할 게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민생경제 관련해서도 좀 해법을 뭐 새롭게 제시하고 그런 거를 관심이 없어요.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런 거 관심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네요. 예.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말로 정리하면 되겠다 싶고, 자 이정주 기자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 연대. 네. 이거 또 따끈따끈한 거 취재해 왔어요. 네. 예.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당연히 양쪽은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내부에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오 시장이 계속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지방선거 전에 일종의 이제 연대, 그러니까 선거연대, 빅텐트. 네. 네, 과거에 이제 진보진에서 많이 했던 거. 예를 들면 우리 뭐 국민의힘이 수원시장 나갈 테니까 화성시장은 개혁신당 이렇게 분할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를 계속 아. 얘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예. 근데 그 이 두 분은 원래부터 특수관계였어요. 예, 원래부터 특수관계였는데 명태균으로 엮인.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명태균으로 엮였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원래부터 사실은 이번에는 이번 대선은 오세훈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이준석 하고 그 다음에 차기로 이준석이 받는다 대선 이런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뭐 밭글에 뭐 여러 얘기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나경원 경기지사고 그 다음에 뭐 동작을에 뭐 한동훈이 그쵸. 가고 뭐 이런 경기지사 추나 대결 예, 뭐 뭐 하고. 그렇게 가고 뭐 등등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찌라시가 돌고 있죠. 예, 정치부 기자들은 그런 거 현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찌라시는 네. 진짜 이게 찌라시는 찌라시다. 찌라시 탐구학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기사랑 다르게 네. 그렇죠. 이 찌라시의 이제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돌린 거냐? 네. 출처가 어디 누구냐? 발이냐 네. 중요하죠.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걸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방금 말했던 뭐 나경원 경기지사 나가고 네. 실제로 만약 경기지사를 나가고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이득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돌렸나?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누가 돌린지 모르지만 네. 이거를 회계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최대 피해자는 나경원이고 그렇죠. 그럼요.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이 되는 거죠. 네, 나경원 절대 안 나오죠. 네. 네. 이게 제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예, 나와요. 절대 안 왜 나오죠. 나와요? 네, 다른 것도 경기지사는 아니고 100점 100패인데 네. 그러니까 서울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죠? 서울시장이면 네. 매번 서울시장을 도전했었으니까 그쵸. 또 지더라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소한 차이에. 네. 그 지역구 서울이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기지사는 정말 뜬금없고 말 그대로 나경원 그러니까 의원은 나가면 완전 팽당한 거예요. 왜냐면 배지 내려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2년 의원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런 선택을 나경원 의원이 할 리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그 자리를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절대 안 네, 주죠. 절대 안 그래서 네. 이것도 찌라시도 좀 세련되게 만들어야지. 네. 너무 티난다. 나경원 의원까지 뭐 경기 자켓 오케이 뭐 투박하네 네. 자식들인데 그 자리에 한동훈을 밀어넣으니까 당연히 딱 답이 나오죠. 네, 그러네. 동작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동훈 그렇지. 대표는 근데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새 뭐 아, 무슨 실제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자리가 나면은 보궐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뺏지 못한 거를. 뺏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 네. 왜냐면 그때 대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배지 달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변에서 그룹에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당 대표 되는 조건이 뺏지 안 하는 거였다라는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런 소문도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동훈인데 내가 이렇게 인기를 구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 총선 때는 내가 백의종군 해야 영이 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궐선거 분명히 보궐선거가 생길 거다. 그걸 기다리는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계엄이 터진 거죠. 그렇죠.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계엄 발생. 예,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제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건데 아마 지금 배지가 굉장히 고플 겁니다. 예. 본인이 사실 아무런 직도 없고 사실 이제 예전만큼 관심도 못 받거든요. 그 전국 투어를 해봤자. 그래도 치킨 배달은 상당히 그 언론이 많이 쿠팡 있지? 썼던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뭐 그게 치킨 시켰더니 한동훈이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약간 네. 조롱이죠 뭐. 네.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치킨 시키면 치킨만 오면 되지. 한동훈 아니 우리가 배달원이 누가 온 게 그 중요해요? 앵커님이랑 박 그러네. 기자님이 치킨 먹으러 비대면으로 그렇지. 시키는데. 맞아. 보통 뭐 치킨 앞에 놓고 가는 그렇지. 거지. 네, 전 우린 초인종도 얘기하잖아요. 누르지 말라 그러는데. 네. 아니 보통 배달은 앞에 놓고 가요. 요새 그렇죠. 딱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맞아요. 네. 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네. 뭐 한동훈 손 묻은 비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그러네. 네. 치킨이 중요하지 한동훈이 뭐가 중요해. 그거 쓰는 이제 말진 기자들이 보통 쓸 텐데 네. 말진 기자들의 어떤 감정을 이입해 보면은 웃기다 흐흐 이런 이 정도예요 그냥. 예, 사실 네. 조회수가 아니, 좀 나오겠네 흐흐 뭐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예. 웃긴 게 그 사진을 누가 찍어준 거냐. 그쵸. 예. 자기는 치킨 배달하면서 또 사진 알바 쓴 거냐. 또 이런 비판도 그 얘기가 있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배달원들이 사실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건당으로 받는 거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쁘고 예. 그 건당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뭐 하든 뭐 이동하든 자전거 타든 그 급하게 이동하잖아요. 예.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근데 그 통에 사진을 도찰도 아니고 음식 사진을 찍어야지 그 본인 사진을 찍고 있어요. 본인 네. 사진을 찍고 누군가 있어요. 한 명을 고용하잖아요. 그게 더 마이너스예요. 훨씬 마이너스죠. 네, 말도 인건비 안 줘야 되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보여주기식. 너무 쇼가 됐죠. 예, 너무 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치라는 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저렇게 막 멋있게 포장된 그리고 그 옷이 되게 팬시한 옷이라면서요. 팬시한 옷이요. 네. 네. 그런 그래요?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비싼가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영피프티. 영비부티 네, 얘기했잖아 네. 지난주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정치는 이래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안 되겠다. 국회의원도 사실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쇼는 맞는데 그 진정성이 있어야죠 사실 그 안에.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혹시 우리 취재편이 보시면 좀 모니터해요. 네, 취재 편의점 엄청 모니터 아, 해요? 세게 합니다. 그럼 예.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 약간 어떻게 흔들리는 망원 렌즈에 도찰이 돼야 돼요. 차라리 그렇게 기획을 하세요. 잘못 찍힌 것처럼. 예, 네. 저기 보니까 저 머리가 휘날린 거 보니까 한동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막 달려가는데 저 치킨 배달이 진주에서 저게 한동훈 맞을까? 라는 그런 흔들리는 사진이 피사체가 커뮤니티에 올라와야 돼. 예.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치킨 배달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검증을 거쳐서 그럼 주변에서 나도 한번 찍어볼게. 근데 저 사진 누가 찍어준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예. 근데 이제 간 사람이 같이 함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고. 그리고 저런 거를 이제 저 보면 저게 도찰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보다 저걸 그냥 패션쇼에 찍는 거잖아요. 그쵸.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바로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치킨 배달 하고 싶으면 치킨을 배달을 저거 한두 개 하지 말고 한 100개씩 하다가 네. 저 현장에서 진짜 도찰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 더 가면 도찰을 당한 것처럼 연출을 하라고요. 옛날에 그 손학규 대표가
대선 연출을 전에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네. 연출을 엄청 네. 연- 근데 이건 연출하고 누가 봐도 앞에서 찍은 거잖아. 아니 어느 요 앞에 시민이 있어. 아니 한동훈이 뭔데 어느 시민이 한동훈이 해서 이걸 찍냐고 이렇게 네. 저기 멀리서 찍어야지. 아니 그리고 저거는 전문가 솜씨지 시민이 찍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전문가 솜씨예요. 저 앵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너무나 딱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이 한동훈한테. 부분이 되게 네. 그랬는데 댓글에 그런 얘기했어요. 선임님께서 저 배달을 어디서부터 했을지 자가용 타고 앞까지 와서 연출한 듯. 그러니까 오, 그러네. 이게 뒤에 차가 사실은 있네. 예. 치킨집에서 받는 장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치. 그래도 조금 얘 그래도 음. 고생했다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누가 갖다 준 것 같다. 예,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차를 저 서서 뛰어다녔어도 음. 자연스럽게 한 100번 하다가 한두 건 정도 도차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네. 그래야 바이럴이 됩니다. 아, 우리가 또 저기 그 지방선거 얘기하다가 또 한동훈 대표 얘기해서 막 폭포수처럼 터졌는데 네. 11시가 돼서 마무리는 해야 되지만 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버스. 이것도 이거 기획 왜 하는 작품인데 거예요, 진짜. 결국에는 끝났죠? 이거 추석 때 운항 못 하는 거죠? 못합니다. 지금 네. 중단됐고 네. 한 달 정도 더 이제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세훈이 오세훈했다. 네, 지난번에 그 계엄 정국에서 송파구 토호제 풀었잖아요. 네. 풀고 나서 갑자기 한 달 내로 다시 묶었잖아요. 음. 묶으면서 오세훈이 뭐라 했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 토호제 풀었다가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데 지도자는요. 여기 우리가 실험쥐가 아닙니다. 예, 그쵸. 잘못을 인정. 그 집에 가서 하세요. 네. 퇴임하시고 서울시를 이렇게 예를 들면 한강버스나 지금 그렇죠. 혈세가 지금 1년에 200억씩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잘못을 인정하고 마시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실전인데. 책임을 져야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여기가 실험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9월 18일 날짜를 맞추려고 무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고장난 배가 네네. 이게 하이브리드가 있고 전기 엔진이 있대요. 시험 운행도 안 하고. 예. 근데 전부 다 시범 운행 이제 시운전을 못 했죠. 그중에 일부는. 그래서 나중에 이 전날까지도 배가 안 올라와서 8대인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5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하지 못했고 엔진이 두 종류인데 지금 이제 덕성하고 가덕하고 네. 은성 네. 이 두 업체가 이제 이걸 붙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요진이 이거예요. 전기 엔진이 있고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는데 지금 전기 엔진에서 문제가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를 전기는 충전도 문제가 있고 방전도 잘 되기 때문에 네. 시운전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사실 예상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네, 자기의 지방선거의 어떤 그거죠. 예. 그렇죠. 밥상에 올리려고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추석 밥상에 그 한강 버스 타보니까 괜찮더라. 그렇죠. 이거 하려고 땡겨서 하다가 무리를 빚은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니까 시청 내부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니 그러면 저게 시운전 해보고 좀 미루면 되지 왜 굳이 9월 18일 찍어서 하냐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한강 버스 안 타면 죽습니까? 아 이거 안 타면 그럼 출근 못 해요? 예. 11시에 첫 차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게 출퇴근용인지 뭐 관광용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갑자기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원래 출퇴근용으로 출퇴근용이었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뉴욕에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던데 한강 버스를 그러니까 뉴욕에 가니까 네. 그 막 연락이 오셔가지고 뉴욕에 있는 페리를 한번 타봐라 기자님. 네. 왜냐면 오세훈이 네. 이 뉴욕의 페리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뉴욕의 페리는 실제로 출퇴근용으로 쓴다. 왜냐면 허드스 강을 건너는 용으로 페리를 쓰기 때문에 출퇴근이 진짜 용이하다. 그리고 본인이 사는 곳에서 페리 선착장까지 5분이고 네. 선착장에서 내리면 맨하탄에서 내려서 그 자기 직장까지 10분이면 걸어간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한 그리고 맨하탄까지 사실은 자가용을 타고 가면은 너무 혼잡해서 너무 많이 막히고 페리 타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뉴욕엔 가능한데 서울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쭉 유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엔 안 맞다라는 맞아요. 거를 이미 뉴욕 시민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뉴욕에는 지하철이 별로 안 좋은가요? 뉴욕 지하철도 좋습니다. 왜? 네, 우리는 좋긴 한데 지하철을 또 막 잘돼 혼잡하고 그런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는 지하철이 훨씬 잘 돼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잘 돼 있죠. 예, 안전은 잘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대중교통으로 많이 활용하려면
마을버스가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마을버스가 모세혈관이 환승제도 지금 잘못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 돈이면 차라리 마을버스에 투자한 게 나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마을버스 백날 투자해봤자 사실 사람들이 마을버스 좀 좋아졌네 입소문 나기가 시간이 그치. 걸리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네. 마을버스 좋아진다고 해도 뭐 노선 바꾸고 예를 들면 고객 잘 간다고 해서 네. 그걸 어떻게 사진에 담습니까? 그러네. 이건 느낌의 체감의 느낌이지. 예. 근데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일단 겉멋 부리기는 세빛 둥둥섬 띄우고 뭐 있어 보이는 거막 네. 한강 버스 갖고 와서 하고 뭐 박아놓고 네. 뭐 조형물 세우고 한강에 버스 뭐 이렇게 버스 네. 보여지는 거. 보여주기 싫. 일단 기사 내긴 좋잖아요. 네. 언론 플레이 아유, 좋고. 그렇죠. 예. 오세훈 세금으로 장난하냐 이렇게 비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진정성이네요. 네,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정치를 해야 국민들의 표가 가는 겁니다. 겉멋 부리고 말로만 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전시행정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하면 표가 안 갑니다. 옛날처럼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죠. 예. 다 날 것 그대로 공개되는 시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분이 취재를 해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는 영등포에서 한번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엠바고니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다음 달쯤 그래도 또 순방이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또 거기서 또 네. 라이브를 하면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해 네, 봅니다.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실편의점 예. 장 선배와 함께. 네,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